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 후보자, 주요 정당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헬로 이슈토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서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성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국민의힘 유상범 후보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맡겨보니 역시 믿음간이 다시 이번에도 유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군민이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이렇게 LG 헬로비전 영상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는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 LG 헬로비전에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계속해서 카메라 보시고 네. 출마에 대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절대 의석을 절대 반지인 양 휘두르면서 입법 독주를 일삼았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쟁만 일삼고 당리당략을 위한 노력만 기울였으며 온갖 부정부패로 점철된 당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에게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출마하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22대 국회가 왜 중요한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치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대한 책임과 국민 갈등에 대한 해결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4년을 하는 동안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그 어느 것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해결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는 정쟁이 아닌 경쟁을, 갈라치기가 아닌 통합을,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수기문지주의를 되살려야 합니다. 의회가 대한민국의 발전, 지역의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건강한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21대 동물국회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쟁이 아닌 경쟁을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라임이 되게 좋습니다. 예. 자, 이제 후보자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자, 지난 총선에 국회에 입성하셔가지고 사실 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이제 거의 하셨어요. 좀 네, 소회 좀 그렇습니다.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의석을 절대 반지인 양 마구 휘둘렀습니다. 대화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일방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부정부패로 점철된 당대표 지키기를 위한 온갖 꼼수를 자행했습니다. 위장 탈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꼼수를 자행하면서 국민적 비난도 받았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만 또한 나머지 2년 동안 민주당의 입법 독주,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절히 싸웠고 치열히 투쟁했습니다만 결국 깊은 소외감, 후회가 많이 저한테 맞닥뜨립니다. 네. 지역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의석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수당이 당리당략과 당대표 지키기에 몰두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험에 빠뜨리는지는 이번에 모든 국민이 잘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그와 같은 모습을 철저히 심판하시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게 국민의힘과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석수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네. 후회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초선인데 그래도 당내에서는 상당히 꽤 입지를 다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좀 다양한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셨었고 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장점이 뭐라고 보세요? 네. 네. 제가 21대 초선에서 재선이 맞는 법사위 간사, 정보위 간사를 맡았고요. 당내에서는
부대표 2년, 법률자문위원장 2년, 그리고 강원도당 위원장 2년을 맡는 등 당 내외적으로 저의 역량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법률자문단장을 맡아서 대선 승리에 공헌을 했고요. 대선 승리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대야 투쟁에 선봉에 섰고 대국민 설득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정말 중책을 맡게 된 배경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입니다. 고품질의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좋아하셨던 만나이법이 제가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약속을 지키는 책임지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결코 그 이유를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저로부터 찾는 제 자세가 비교적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하는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멈춰있던 용문 홍천철도, 영월 제천 고속도로를 되살려서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도 살짝 거론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4년 동안 임기하시면서 좀 최대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 대선에서 정말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선 승리를 일궈낸 부분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에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는 홍천, 횡성, 평창이 민주당 군수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도 4개의 군수의 군수를 모두 국민의힘으로 당선시켜서 군정을 모두 찾아왔다. 이 두 가지 점이 저에겐 정치적으로 굉장히 최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수건 사업에 관해서는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러시죠. 생략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돌아보셨을 때 이 4년 동안 아쉬운 점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까 국회에서도 이 의석수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게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이제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그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면서 이게 집단적으로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뭐 당리당략 또는 그 시장 경제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침없었습니다. 소수당으로서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고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방문을 수행했고 1인 시위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역부족으로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20대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와 같은 민주당의 폭주를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라는 것으로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1대 전반기에는 3개의 군수가 민주당 군수였습니다. 지역 수건 사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군수와 또 지방의원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한 팀이 됐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고 시너지 중요 사업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각각의 민주당 소속 군수들이 다 역할을 하셨겠지만 저와 당이 다르다 보니까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 간에 뭐 견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희 4개 군의 군정을 모두 찾아오면서 현재는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그리고 강원도지사,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완팀이 돼서 그 이후에 한 2년간은 국가 지원 사업을 상당 부분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여당의 힘 있는 의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국회의원이
이게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민주당 그 군수를 역임했던 허필용 네. 후보거든요. 이 허필용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필용 후보님은 홍천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고요. 네. 홍천 9년 이후에 그다음 홍천 군수 2번을 영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많이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전반기에 국회의원과 군수로서 서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 당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허필용 군수는 굉장히 점잖으시고 또한 의욕도 넘치셨던 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네. 제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서울의 9배가 되는 4개군의 광활한 복합선거구입니다. 한 군 한 군마다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줘야 돼서 네. 사실 혼자서 3명, 4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는 허필용 군수에게 마타도를 하거나 서로 악의적 비난을 하지 않고 정책과 공약으로서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공약과 비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상무 후보의 주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4개군의 복합선거입니다. 예. 간단하게 4개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를 조속 예타 통과시키고 조기 착공을 이뤄내겠습니다. 둘째로 204 항공대대 이전을 국방부 주도로 이전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국방면에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 특화단지에 꼭 포함이 시키도록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과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도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성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원주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주 시민이 행성댐에서 나오는 1급수의 물을 마시고 또 그를 통해서 상수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약 2,900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용역 결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군 군부대 부지의 도시재생 국가 시범지구 개발을 추진할 것이고 원주공항과 행성역 구간의 지방도 승격 등 여러 도로의 지방도 승격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천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을 앞당기겠습니다. 둘째로 복례산 별만호 천문대를 강원도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월의료원, 영월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요양병원, 중심지의 복합 개발을 서두르겠으며 산솔면에 광물자원 특화단지, 만경대산 산림파크 조성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입니다. 평창을 포함한 남북 구축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산림이용 지능지구 지정을 통해서 산림관광 개발을 활성화해서 대관령 등 지역에 대규모 친환경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공공단지 연수원, 지방자치단체, 휴양소 등을 이전시켜서 지역에 모자란 숙박시설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평창 지역에 많이 찾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와 작은 부분이라면 오래된 교육 도서관도 이전 신축하고 스포츠 정보 성수단을 위한 전지훈련 장소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그 사무실에 왠지 그려져요. 이게 막 포스트잇 같은 게 자리 앞에 막 이것저것 막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이제 해결하면서 떼어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데, 예.
지역구가 더 넓은 만큼 또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시고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자, 뭐 질문을 또 계속해서 가야 될 네, 것 같은데 단수공천을 일찌감치 마무리된 만큼 네. 좀 필승 전략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거에서 왕도는 없습니다. 총선 승리라는 것은 결국 지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지역군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TV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진 않으십니다. 결국 제가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신발이 닳도록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고 국민들이 아쉬운 민원 또 아쉬운 말씀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지금 시간은 많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에 한번 축제장에서 뵀었거든요. 네. 그때 바닥이 좀 많이 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막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그때 뭐 신발을 아끼시지 않고 그냥 저벅저벅 너무 잘 다니시길래 어떻게 저렇게 다니시지 저도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넓은 선거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힘드실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축제나 현장도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네. 이 선거구 때문에 어려우신 점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특히 주민들과의 소통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제가 우연하게 대통령님과 이제 그 자리한 기회에서 제 지역구를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9배입니다. 예. 서울의 9배라고 하시면 잘 안 와닿으시죠? 실제로 충청북도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면서 야 이거 헬기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4년간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 800개가 넘는 그 마을 리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일이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접 그 부락을 찾아가서 가되 마을 주민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자리를 잡고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민원도 듣고 또한 그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마을 주민들께서도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그와 같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다니면서 동네 주민들과 사랑방에서 대화하듯이 많은 대화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두 가지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가 다시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다면 재선에 성공한다면 네. 어떤 네. 예.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장 경제주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온갖 규제 법안들을 양산했습니다. 이 부분 신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선이 된다면 이제 원내 수석 또 법사위 간사, 예결위 간사 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보직을 맡아서 대야 투쟁의 선봉에 서고 또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대로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한 5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말씀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국민 여러분, 제 지역구가 서울의 9배나 됩니다. 일일이 찾아뵐 수 없었던 상황, 지역 구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각 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이지만 사실은 4명의 국회의원을 몫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4년 열심히 의정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의정 활동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남은 수건 사업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고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보니 역시 믿음간이 다시 이번에도 유상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이스토크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